이번 시간은 원래 순서대로라면 수산화나트륨의 제조인 알칼리의 제조부터 시작할 시간인데 이 단원의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온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용을 짚고 다음 시간부터 수산화나트륨의 제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부터는 이러한 이온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과 이온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조금 더 탄탄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우리가 첫 시간부터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주기율표 중에서도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글을 얘기할 때도 기역, 니은, 디귿이라든 이런 자음, 모음을 모르면 우리가 한국말을 할 수가 없듯이 이러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의 세계에서 다루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음, 모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이러한 1번부터 20번까지는 꼭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외워야 하고, 이제 이 주기율표와 관련된 용어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이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우리는 가로줄,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가로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주기, 두 번째 주기, 주기라는 말을 가로줄 대신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로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세로줄, 두 번째 세로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족, 두 번째 족, 세로줄 대신에 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주기에 2주기의 2족 원소라고 얘기를 하면 베릴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해보자면 3주기의 1족 원소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나트륨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원소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소들은 원자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듯이 전자라고 하는 물질이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게 됩니다. 이러한 원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 원자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원자 핵의 값이 플러스 1이고 전자는 한 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따라서 합하면 0이 되고, 탄소 역시 가운데는 플러스 6, 그리고 그 주변은 마이너스인 전자가 6개 있기 때문에 다 합해서 마이너스 6을 하면 또다시 합하면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소 원자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주기율표상에서 7번인 원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7이 되고, 전자 역시 7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 하나당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체 7개라고 하면 마이너스 7이 되고, 원자핵의 플러스 7, 전자의 마이너스 7을 합하면 전체는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소도 짚고 넘어가면 산소는 가운데 원자핵이 플러스 8이고 전자는 전체 8개가 있으며 각각의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체 전하량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8과 마이너스 8을 하면 전체 0이 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게 하고 눈에 익숙하게 하고 그렇게 가볍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전자를 배치할 때는 첫 번째 줄에는 2개를 놓을 수 있고 두 번째 줄부터는 8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7개의 전자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2개,
두 번째 줄에 5개 이런 식으로 전자를 배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 역시 첫 번째 줄에는 2개를 넣을 수 있고 전체 8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6개는 두 번째 줄에 배치하게 됩니다. 탄소 역시 살펴보면 첫 번째 줄에는 2개, 그 다음에 전체 6개이기 때문에 남은 4개는 두 번째 줄에 배치하면 됩니다. 수소는 1개만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1개만 있으면 충분히 전자를 다 배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줄기에는 2개, 두 번째 줄기에는 8개 이런 식으로 꽉 채워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지금 리튬을 보면 두 번째 줄에 1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궤도를 꽉 채우기 위해서는 전자 7개를 배치하거나 아니면은 1개를 버려야 하는데 1개를 버리는 것이 7개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리튬은 전자 1개를 버린다 해서 1개를 버리기 때문에 Li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나트륨은 마찬가지로 전자 1개를 버리거나 아니면 전자 7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전자 1개를 버리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나트륨에 있는 전자 1개를 버리면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를 띠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를 보면 플러스 8인데 여기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을 보면 전체 6개이고 이러한 전자 6개를 버리는 것이 빠른지 그 다음 전자 2개를 채우는 것이 빠른지를 봤을 때 전자 2개를 채우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전자 2개를 채운다는 의미에서 O2-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황 역시 살펴보면 전체 16개의 전자를 놓아야 하고 첫 번째 줄에 2개, 두 번째 줄에 8개, 세 번째 줄에 6개를 놓게 되는데 이제 이 6개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2개를 더 채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2개를 채우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S2-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띠면 양이온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음이온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면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적으므로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이 된다.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고 음이온 역시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아지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이 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는 것을 해봤는데 학교에 나와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또 학교에서 와서 한 번 더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수업을 듣는다고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